그래 맞아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고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핵심일 수도 있고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특목고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라고 합니다. 먼저 떠오르시는 게 과학고 떠오르실 그쵸. 거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 예고, 예고, 어. 최고 뭐 이렇게 마이스터고. 이거 알고 계시네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법률에 따라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일반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진학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가 빠져 있어요. 영재고등학교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과거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과거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랑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요. 과학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재고등학교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순서대로 한번 잘 볼게요. 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영재학교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부산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영재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학교가 더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 학교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예술 잘하면 가는 맞아요. 학교인 줄 알고 있으세요, 실제로. 피아노 잘 치면 가느냐? 아닙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여기도. 이게 영재인지 다들 모르시고 또 사회과 잘하면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인문 영재. 예술 영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과학이 방점이 알겠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과학 있네요.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송도가 아니죠. 송도 넘어가기 전에 연수동 쪽에 위치해 아닙니다. 있죠. 송도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송도 안에 있습니다.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전부 영재학교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가 있고요. 근데 헷갈리시기 쉬운 학교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광주과학고. 여기는 과학고등학교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영재학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먼저 구분하는 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재학교는 적용 법률이 영재교육진흥법입니다. 과학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차이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도 영재학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중2 자녀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렇게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뽑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가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중3 정상 졸업을 한 상태에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영재학교 선발이 앞에 있어요. 4월 달에 있어요. 항상 4월, 5월. 한 해를 기준으로 네. 놓고 보면은 4월. 그러니까 코로나 5월. 때문에 이제 5월로 늦춰지는 맞아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 전년도 말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중1도 가능한 거 중2까지는 제가 봤는데. 중1도 가능합니다. 중1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조기 졸업을 중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중2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추천서를 써줄 때부터 중학교의 학령을 모두 조기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충분한 상담을 받은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 우리 아이가 정말 과학 영재예요. 그래서 이제 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안내를 해드려야지 원서를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추천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영재학교를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과고 이런 식으로 일반 학원가에서도 많이 포트폴리오를 짜주게 되는데 이게 결코 잘못되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영재학교에서 선발하는 선발 요소와 과고에서 선발하는 요소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영재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를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영재학교를 진학시킬 때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1년 먼저 보내는 거 어떤 뭐 전체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큰 이익처럼 보이지만 적응에 대한 문제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물며 중1에서 정상적인 중학교 과정 안 끝내고 고등학교로 바로 들어간다.
수학과학만 놓고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역시 학교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시고 부모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영재학교는 중1, 2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용 법률도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과거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영재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들은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해지실 겁니다. 영재학교 어떤 식으로 하면 보낼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오늘은 고교 유형이기 너무 때문에 길어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네. 드리고, 자, 과학고등학교 정말 많습니다. 전국별로 다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재학교 말고 이제 과고를 붙이고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과학고등학교로 보셔야 되는데, 수학과 과학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달리죠. 의대 지원을 제안을 합니다. 의대를 죄다 가는 거예요. 과거 나온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서 의과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를 논란이 됐었죠. 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종에서 추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정시로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점수를 할수 받아서 있어요.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과거는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급 그다음- 이제 하나 끝났어요. 끝났어요. 외고도 해야 되고 우리 외고 잠깐 갈까요? 외고국제고 묶어서 가겠습니다. 외고국제고. 외고국제고는요. 외고는 외국어 능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학 중심의 계열의 학교들이에요.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름만 외고를 달고 있고, 자사고인. 뭐 용인외고도 있었고, 대원외고도 논란이 됐었던 맞아요. 게 이과 계열의 전공들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외고 나와서 의대 가는 친구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를 좀 제한을 많이 두게 됩니다. 외고인 경우는 외국어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많이 좀 약화를 시키는 듯 했으나 여전히 명맥이 유지됩니다. 그 정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보면. 이게 학종에서의 제한 조치인 거지 정시에서는 전부 그렇죠. 뭐 수능을 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외국 갔다고 해서 어학 계열로만 선택하게 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외고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명문학교도 있고, 그다음 그 이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 처참한 진학률을 보이는 외고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여기서 실명으로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 외고는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 그래서 영어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전공이 나누어지게 되죠. 아랍어과가 있나요? 아랍어과 있어요. 베트남어과 뭐 요즘 있어요. 최근에 개설이 네. 되고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것은 뭐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과들을 개설을 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외고 저희도 진학을 많이 시켜보고는 있지만, 스페인어과를 갈 거라고 해서 미리 스페인어를 준비하고는 안 갑니다. 그 정도에 대한 이제 관심 정도를 갖고 가는 거지, 외고는 과별 모집을 하지만 약간은 좀 광역 개념으로 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나중에 외고 진학에 대한 부분 자세히, 한번 네. 다뤄드리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국제고는 어학 계열은 아닙니다. 인문 계열에 해당이 되는데 국제통상,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들로 개설이 되고요. 국제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립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청심국제나 이런 데는 사립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외고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외고의 비율을 놓고 따져보면은 사립 외고와 공립 외고가 어느 정도 이제 균등한 비율로 가게 되는데, 국제고등학교는 훨씬 적은 수를 선발하면서 대부분의 국제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저 되겠습니다. 번외로 혹시 외고랑 국제고는 외국에서 살다 오면 좀 일부 선발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집 정원에서 차이를 두게 됩니다. 국내 학급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따로 뽑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재외국에서 거주를 하다 온 경우, 근데 100%또 그 친구를 뽑는 경우도 아닙니다. 전형을 나눠서 따로. 뽑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거 궁금해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외고와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일괄 폐지 폐지. 방향으로 가고 네. 있다는 거는 역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와 예체고가 있는데, 사실 예체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죠. 이미 예술, 미술, 음악, 그렇죠. 체육. 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육 특기에 대한 경우들도 많고요. 이 예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전문가를 한번 모셔볼까 그게 더 좋을 것 합니다. 같습니다. 이제 전공하신 예. 분들이 오셔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미술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레슨을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가. 체육은 더 중요하죠. 체육 우리 잘생긴 체육 선생님 한 분 섭외하고 있는데 계속 반항하고 있어서 끌고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또 스펙트럼이 그리고 다양하죠. 그분들은 사실 이미 마음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진로가 그렇죠. 좀 결정된 경우가 예. 많더라고요. 마이스터고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사실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그렇죠. 네. 독일어입니다. 마이스터. 기술 그렇죠. 장인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업 교육에 대해서 더 강화된 노선을 이명박 정부 때 표방하면서 만들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점수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나오게 되면은 대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진로 쪽이요? 진로 특화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형이 불가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 일반 고등학교 고등교육 법령에 적용을 받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수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수시 학종입니다. 학종에서 네. 선발을 할 때 일부 대학들이 뭐 일종의 뭐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종으로 뽑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안 재직자 뽑습니다. 전형이나 맞아요. 아니면 수능으로만 가능하다는 네네네. 얘기가 그래서 가능한 마이스터를 거예요. 다니면서 취업을 동시에 해놓은 상태로 재직자 전형으로 뽑거나 이런 뭐 일종의 편법 내지는 전형이죠. 재직자 맞아요, 전형이에요. 이제 그렇게 뽑게 되는데 어.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재밌는 게 색깔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정한 어떤 분야에 게임 대한 마이스터 맞아요. 고등학교 저 들어봤어요. 게임 마이스터도 있고 그리고 경마 관련된 학교도 어머,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특성화 고등학교랑도 좀 중첩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들 중에서 색깔이 조금 강했던 학교들이 특수 목적형으로 지정된 경우들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마이스터고는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없는 학교.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뭐 다양한 자격들을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된 상태에서 대학 진학을 하거나 그다음에 정시 전형으로 가거나 뭐 이런 여러 유형들을 따라서는 갈 수는 있는데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아이들을 면담해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려서부터 뭐 대학 진학보다는 확실하게 취업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스터에 대한 인기 상승세는 좋은 과가 많아요. 맞아요. 좋은 그 과가. 항공 관련된 마이스터 정비, 고등학교도 항공정비. 있고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지도했었던 그 케이스 알고 계시죠? 그 친구도 일반계 고등학교나 다른 외국까지도 가능한 친구였는데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그쪽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특성화고로 넘어가야 돼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에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여러 직능으로도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업 계열 그리고 뭐 전자 계열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상업 계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뭐 수산 계열 쪽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시면 저런 학교도 다 있나 싶을 정도일 텐데. 근데 변화가 되게 빨라서 요즘 뭐 드론학과 같이 맞아요. 그 미래 산업에 되게 빠르게 적응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바꾸죠. 이제 과들이 바뀌는데 저희도 지도하다 보면은 학교 이름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학교가 이 학교였어? 라고 좀 의아해지는데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쪽으로 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미래 기술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과연 그 전공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름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과가 전에는 뭐였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뭐 드론과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진 생겼어요, 않거든요. 요즘. 그 전에는 무슨 과였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꿨다. 이런 경우는 그런 것까지 조심해야 좀 되죠. 면밀히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학 지도를 할 때 이름에 또 너무 현혹되지는 마라. 아, 마치 거기 가면은 뭐 드론 마스터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군대도 드론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로 진학 지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흐름, 역사까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10분만 녹화하기로 했는데 고등학교 큰일 났네요. 유형은 30분이 지금 벌써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만큼 고등학교는 다양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여러 고등학교 유형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이런 어떤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엄청난 예고편만 많이 방출됐는데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25년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따른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외고 국제고 없어지는데 가야 됩니까? 답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종만 엄청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저는 네. 그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네, 오늘 고등학교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색하지 않게 인사드리겠습니다.